네, 시장을 이겨라. 오늘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에 대한 확신이나 기대감을 조금 갖기 어려운 그런 전반적인 상황인데요. 예, 시장 전망해보고요. 그 가운데 이제 좀 방어적으로 노려볼 만한 업종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조현주 NH투자증권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 이제 주가가 급락할 때 아침에 저희가 긴급하게 좀 전화 인터뷰를 했던 적도 있는데 네. 그때 비하면 어쨌든 간에 이제 조금 공포감은 줄어든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금요일 올랐고 어제 밀렸고 또 오늘 반등 오는데 확신이 좀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단기 전망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여의도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좀 밋밋할 것이다, 뭐 재미없는 시장일 것이다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경기 둔화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고 힘을 다시 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경기 회복세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가장 크게 저희가 보고 있는 지표가 이제 경기 선행지수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8월부터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둔화가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3개월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 둔화가 어느 정도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약세장 진입을 위해서 저희가 신호로 항상 봤던 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경기가 회복하는 속도보다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약세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간극이 굉장히 좁아진 상태이고 네. 내년쯤에는 이게 역전도 가능하다라고도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뭐 안도 랠리 기술적 반등을 좀 보이고 있지만 저희가 안도하기보다는 조금은 긴장을 해야 되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다만 뭐 경기 회복세가 둔화가 되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자체가 레벨 자체가 다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모멘텀은 부진한 것은 맞지만 완전한 경기의 붕괴, 뭐 신흥국 위기까지로 과도하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악의 국면까지 갈런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좀 조심스럽다. 예, 확인할 것이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당초는 이제 3분기 실적이 뭐 이렇게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괜찮을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대외 악재에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부각이 되지 않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뭐 아직 실적 발표도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관련된 흐름이나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네, 아무래도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 중심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한국 경제 자체도 수출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 외환시장 불안정성, 뭐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이 기업들에게는 조금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특히 유가가 좀 상승을 한 상황에서 달러 강세가 추가적으로 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신흥국들이 느끼는 원유 가격 체감 온도는 80달러 수준보다 100달러 수준까지도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흥국 중심으로는 지금 비용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같은 경우도 지금 2017년에는 코스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9.3% 증가하였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9.4%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은 6.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가율이 굉장히 크게 둔화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 증가율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작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이 횡보를 하면 코스피도 같이 박스권 흐름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에 따른 주가 부양 힘도 좀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기업 이익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담아두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뭐 일지 머티리얼즈, 삼성전기, 삼성 STI 그리고 힐라코리아 이렇게 같은 경우는 실적 호전주로서 전분기에도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지만 이번 3분기, 4분기에도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실적은 뭐 섹터별로 어디가 좋아지면서 바람머리를 해가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좀 종목별로 네, 실적을 내는 그런 기업들이니까요. 사실은 투자자들이 좀 고르긴 좀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견조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입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오늘 이제 현지 시간으로 15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쯤 이제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내용이 나오지 않겠냐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잠잠합니다. 정확히 뭐 오늘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도 좀 들리긴 하는데요. 예. 그에 따른 그 시장이 좀 하나의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영향 좀 미리 알려주세요. 네, 일단 환율 보고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제 중국이 조작국으로 지정되는지 안 되는지가 가장 큰 변수이겠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저번 주에 미국 재무부는 위안화가 인위적으로 조작됐다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국으로 지정이 된다면은 이는 통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 심리가 크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미국이 무리해서 중국을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라든가 대만, 일본까지도 조작국 지정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정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이 이벤트에 따른 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 뭐 어제 일본까지도 나오면서 불안했었는데요. 그렇다고 이제 지정이 안 된다고 해서 그게 또 호재로 또 확 작용할 그런 가능성도 별로 없잖아요. 네, 지금은 업사이드보다는 다운사이드가 안 되자라는 주의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금리 문제 앞서 얘기하셨는데 이번 주에 이제 말씀하신 미국의 환율 보고서,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국내 이제 금토위가 있잖아요. 금통위에서는 이번에는 좀 올릴 수 있다는 쪽으로 전문가들의 그 의견조사 폴도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가능성하고요. 또 은행주, 금융주에 대한 수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 일단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 부진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 번 정도로만 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12월 한 번 그리고 내년에 3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 금리라는 부분이 시장의 조정을 일으키는 가장 큰 변수거든요. 올해 2월 달에도 미국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도 금리가 3.0%를 상회하면서 조정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았을 때는 금리가 3.2%를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상회를 하면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사실 올해 초와 지금의 상황이 다른 이유는 올해 초는 경기 선행지수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었고 2분기 미국 성장률도 3.5%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성장률도 2%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 경기 선행지수도 꺾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가 올랐다는 거는 시장이 조정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금리 상승세는 가파르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에 민감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지표가 둔화가 되면 금리 상승세를 멈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리바운드할 수 있고 조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금리 긴축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속도가 둔화되거나 아니면 스케줄이 좀 더 지연되거나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시장은 조금 더 큰 폭으로 반등은 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기존의 스케줄대로 전망을 해본다면 금리 상승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경기 둔화로 인해서 시장의 약세는 조금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합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번 오늘 화요일인데요. 주중반을 지나면서 이번 주에 체크해야 될 핵심 변수하고요. 어쨌든 전략은 뭐 공격적이기보다는 다소 좀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전략적으로 볼 만한 섹터 종목들 얘기해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뭐 달러 움직임, 유가의 움직임, 임금이 또 상승되는 부분, 그리고 관세도 올라오는 부분 모두 다 경기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지금은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한 것 같고요.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실적 호존주 좀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주도주 부재 그리고 수급주체 부재로 인해서 지수의 랠리가 큰 폭으로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종목별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서도 경기와 조금 무관한 성장주 같은 경우에도 조금 긍정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는 낙폭 가대 업종 중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 아모레, 호텔신라, 키움증권 좋게 보고 있고요. 네. 실적 호전주인 SK이노베이션, 일진머티리얼즈, 삼성전기, 삼성 SDI, 힐라코리아, 그리고 가치 방어주 중에서도 개별 기업 모멘텀이 존재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삼성생명,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통신 쪽 그리고 엔터주 쪽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RFHIC, 카페24, 올릭스, JYP 같은 경우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가격이 하락했을 때 담아두는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쭉 말씀해 주신 기업 가운데 이제 실적 호전주는 이제 앞서 언급한 기업들 잘 가고 있고요. 예, 성장주 가운데 일부, 낙폭과대 가운데 아모레 퍼시픽, 호텔신라 이런 걸 넣으셨는데요. 실적도 좀 안 좋다는 얘기를 좀, 그러니까 떨어진 것만으로 접근하기는 중국 관련주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시각도 꽤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낙폭과대주 같은 경우는 가격으로 인해서 저희가 스크린을 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네. 실적 같은 경우는 그리고 모멘텀 같은 경우는 조금 둔화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낙폭과대 업종은 수익률을 크게 보시지는 말고요. 조금은 작은 수익률 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유효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결국은 이제 수급인데요. 뭐 기관들이 뭐 배반했다 이런 것보다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들은 점차 사실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도 그렇고 조금 비우호적인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외국인들 스탠스는 어떨 걸로 보세요? 네,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기에는 지금 상황 자체가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채권 시장으로 오히려 더 몰릴 가능성이 있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 수급 공백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둔화되는 그 시기까지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어떤 것을 사느냐를 보고 대응하는 게 오히려 유효한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에 따른 지수 상승 기대는 조금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이겨라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0.2% 정도,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1% 중반대, 원화도 5원 하락이니까 원화도 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예, 올라도 마음이 편치 않은 뭐 지금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별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아마 흐름을 좀 짧게 생각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남은 시간 오늘도 대응 잘 하시고요.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